오토랩 리포트 르노 세닉이 테크 황제의 굴욕. 영국에선 올해의 차라고 상장이 모자랄 정도로 칭찬이 자자한데 한국에선 한 달에 딱 20대 팔리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는데 정작 손님은 단 한 명도 없는 기괴한 식당이죠. 기자들 취향과 실제 돈 내는 아빠들의 지갑 사정이 얼마나 따로 노는지 보여주는 산증인, 바로 르노 세닉이 테크입니다. 유럽에선 1년에 4만 대씩 팔리는 이 황제께서 왜 한국 땅만 밟으면 대당 1,500만 원씩 깎아주는 눈물의 똥쇼 주인공이 됐을까요? 프랑스 본사 기분 맞추려고 억지로 들여온 비싼 사은품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그리고 껍데기만 보고 속을 뻔한 여러분을 위해 이 차가 한국에서 개무시당하는 진짜 이유를 팩트로 팹니다. 1. 르노 세닉이 테크 핵심 기술 분석. 1. CMF EV 전용 플랫폼. 그랑 콜레오스가 내연기관 기반의 CMA 플랫폼을 쓴다면 세닉은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만 생각한 CMF EV 플랫폼을 씁니다. 배터리를 바닥에 얇고 넓게 깔아서 무게 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췄고 엔진이 차지하던 공간을 실내로 돌려준 덕분에 차체 길이에 비해 휠베이스가 2.78m로 당당하게 뽑혔습니다. 겉보기보다 실내가 넓게 느껴지는 물리적인 비결입니다. 2. 세이프티 코치 시스템. 단순한 경고장치를 넘어 운전자를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차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가 속도, 앞차와의 거리, 코너링 진입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주행이 끝날 때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운전자가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하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르노만의 지능형 안전 설계입니다. 3. 표준 히트펌프와 배터리 컨디셔닝. 겨울철 기온이 낮은 한국 환경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주행 중 발생하는 폐열을 모아 실내 난방에 활용하는 히트펌프를 기본으로 넣었고 급속 충전소로 경로를 설정하면 배터리 온도를 충전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미리 맞춰줍니다. 추운 날씨에도 충전 속도 저하와 주행거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열관리 솔루션입니다. 4. 89%에 달하는 재활용 가능 설계. 이 차는 수명이 다했을 때 차체의 89%를 다시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트의 87%는 재활용 페트병과 안전벨트로 만들었고 대시보드와 바닥재 등 눈에 보이는 곳곳에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구성 비율 데이터를 보면 단순한 마케팅용 친환경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ESG 가치를 하드웨어에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0.26CD의 공기 역학적 에어로 디자인. SUV 형태임에도 공기 저항 계수가 0.26CD에 불과합니다. 앞 범퍼 측면의 에어 커튼과 리어 스포일러의 각도를 정밀하게 조정한 결과입니다. 특히 속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저항이 커지는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주행 시 풍절음을 줄이고 전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체 뒷부분의 와류를 억제하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6. 히토류 없는 권선 동기 모터 ESM. 보통 전기차는 영구자석 모터를 쓰는데 세닉은 구리선을 감아 자기장을 만드는 권선 동기 모터를 씁니다. 히토류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핵심은 고속 주행 시 효율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석에 저항이 없어서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유럽형 패밀리카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7. LG 에너지 솔루션. NMC 87kW 시 배터리, 바닥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수치 데이터를 보면 87kW시라는 넉넉한 용량 덕분에 유럽 기준으로는 62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췄습니다. 한국 전용 인증을 거쳐도 400km 중후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동력권입니다. 8. PDLC 방식의 솔라베이, 파노라마 루프. 별도의 차광막이 없는 대신 액정 분자를 이용한 PDLC 기술을 썼습니다. 전압을 조절해 유리 전체 혹은 앞뒤를 따로 불투명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커튼 무게를 줄여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추는 데 기여하면서도 열 차단 성능까지 잡은 영리한 설계입니다. 9. 10.9m의 짧은 회전 반경. 덩치는 준중형 SUV인데 회전 반경은 소형차 수준인 10.9m입니다. 르노 특유의 타이트한 스티어링 기업이 세팅 덕분인데 좁은 골목길이나 유턴 상황에서
아이오니고 같은 경쟁차보다 훨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 강점입니다. 10. 파이어맨 액세스.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열폭주를 막기 위해 소방관이 직접 물을 꽂을 수 있는 전용 통로를 설계해뒀습니다. 뒷좌석 아래쪽에 위치한 이 구멍을 통해 배터리팩 내부로 직접 물을 쏟아부을 수 있어 사고 시 화재 진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안전 설계입니다. 11. 구글 빌트인 오픈 알링크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기반입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12인치 세로형 화면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구성인데 별도의 폰 커넥티비티 없이도 구글 맵과 앱스토어를 순정 상태에서 가장 빠르고 쾌적하게 구동합니다. 12. 알루미늄 도어와 후드를 활용한 경량화. 세닉은 차체 무게를 1850kg대로 억제했습니다. 문짝 4개와 보닛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무게를 덜어낸 덕분입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싣고도 가벼운 몸놀림과 효율적인 전비를 낼 수 있는 하드웨어적 비결입니다. 13. 4단계 회생 제동 패들 시프트. 스티어링 휠 뒤에 달린 패드를 통해 회생 제동 강도를 4단계로 즉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0단계에서는 내연기관차처럼 매끄러운 타력 주행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빙에 가까운 강한 제동력을 만들어내 주행 상황에 따른 에너지 회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14. 인지니어스. 뒷좌석 암레스트. 단순한 팔걸이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로 세로로 고정할 수 있는 전용 거치대와 2개의 USB-C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이 이동 중에 멀티미디어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구조로 공간 활용에 집착하는 르노의 설계 철학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15. 장 미셸 자르 튜닝 VSP. 보행자 경고. 전기차가 저속 주행할 때 보행자에게 들려주는 경고음을 프랑스 음악 거장장 미셸 자르가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인 기계음 대신 낮고 부드러운 화음을 사용해 소음 공해는 줄이면서도 보행자가 차의 존재를 확실히 인지하게 만드는 감성 품질 분석 포인트입니다. 2. 르노 세닉 장 단점 분석. 1. 칭찬할 건 해야지. 세닉의 장점 3가지. 첫째, 마법 같은 솔라베이 루프입니다. 천장 유리가 버튼 하나로 불투명하게 변하는 걸 보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뜨거운 여름에 커튼 치느라 애들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죠. 이건 경쟁 모델인 아이오닉 오너들도 배 아파할 만한 진짜 필살기입니다. 둘째, LG의 심장과 주행거리입니다. 속을 뜯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87kW씩 배터리가 꽉 차 있습니다. 이 수치 데이터가 증명하듯 한국 기술이 들어간 만큼 신뢰도가 높고 한 번 충전으로 460km 이상 달리는 넉넉함은 장거리 뛰는 아빠들에게 확실한 장점입니다. 셋째, 안전에 진심인 설계입니다. 배터리에 불나면 소방관이 물을 바로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파이어맨 액세스라는 건데 전기차 화재가 무서운 요즘 시대에 이보다 든든한 보험은 없습니다. 2. 이제부터 팹니다. 세닉이 버림받은 단점 4가지. 첫째, 얼굴값 못하는 덩치입니다. 디자인만 보면 부산에서 파는 그랑폴레오스랑 판박이인데 막상 옆에 세워두면 훨씬 작습니다. 투싼급 덩치인데 가격은 형보다 비싸니 한국 아빠들 입장에선 작은 차를 왜 더 비싸게 사야 해? 라는 질문에 답을 못 찾은 겁니다. 둘째, 한국 아빠들 무시하는 V12 부재입니다. 캠핑 가서 전기 쓰는 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V12은 생명입니다. 전기는 LG 거 갖다 쓰면서 정작 한국 사람들이 환장하는 기능은 쏙 뺐습니다. 유럽 아빠들은 캠핑 가서 촛불 켜고 사는지 몰라도 한국은 아닙니다. 셋째, 브랜드 가치를 깎아먹은 고무줄 가격입니다. 처음엔 6천만 원 가까이 부르다가 안 팔리니까 1,500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이건 할인이 아니라 애초에 가격표를 잘못 적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죠. 제값 주고 산 사람만 바보 만드는 정책 때문에 안 사고 버티면 깎아준다는 오명만 남았습니다. 넷째, 중고차 값의 수직 하한가입니다. 신차 가격이 1,500만 원씩 널뛰게 하는데 중고차 값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사는 순간 돈이 줄줄 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감성으로 타기에는 내 지갑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3. 르노 세닉 고가별 관전 포인트. 영국, UK. 상장만 보고 샀다가 뒤통수 맞은 형님들.
레딧, 피스톤헤즈 반응. 기자들은 올해의 차라고 빨아주는데 정작 내 내비게이션은 아침마다 치매 걸린 것처럼 경로를 까먹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버그랑 안 싸워보고 상 주는 건가? 후방 카메라는 거의 모자이크 수준이다. 2010년에 쓰던 노키아폰 화질이 더 좋겠다. 6천만 원 넘는 차에서 이 정도 화질을 참으라는 건 선 넘었다. 이름이 세닉인데 풍경 감상보다 충전기 찾는 시간이 더 길다. 특히 영국 겨울엔 주행거리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걸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뒷슈리가 너무 좁아서 잠수함 타는 기분이다. 카메라라도 깨끗하면 다행인데 비 한 번 오면 번호판 옆 카메라는 진흙범벅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프랑스. 종주국 자부심보다 통장 잔고가 소중한 형님들. 라르구스. 오토모빌 프로프르 댓글. 프랑스산 자부심은 좋은데 내 통장 잔고는 자부심이 안 생긴다. 르노마크 달고 이 가격이면 그냥 테슬라나 독일차 사고 말지. 누가 이걸 사나? 옛날 세닉은 아빠들의 영웅이었는데 이건 그냥 비싸고 좁은 SUV일 뿐이다. 뒷자리 슬라이딩 시트도 뺐으면서 무슨 염치로 패밀리카라고 우기나? 충전 속도 150kW는 2026년 기준으로 너무 느리다. 한국 차들은 벌써 저 멀리가 있는데 우린 아직도 충전기 앞에서 바게트나 뜯고 있어야 한다. 2024년 올해의 차상 받은 건 축복이지만 매달 나가는 리스료는 재앙이다. 트로피가 대신 할부금 내주는 거 아니면 전문가들은 입 닫아라. 대한민국. 냉혹한 현실 체크. 가성비의 진심인 형님들. 보배드림. 클리앙. 펜코 반응. 1,500만 원 할인이 진짜 가격이다. 르노가 처음에 간보다가 한국 아빠들한테 제대로 찍힌 케이스다. 이제 와서 깎아준다고 한들 누가 이 가격에 달려드나? 그랑 콜레우스 동생인 줄 알았는데 가격은 형님급이다. 얼굴은 똑같은데 덩치는 작고 값은 비싸니 기적의 계산법은 르노코리아만 가능하다. 수입차라고 폼 잡고 샀는데 정비소 가면 SM6랑 나란히 서 있다. 하차감은 고사하고 정비 대기만 한 달이면 수입차 감성 다 파괴된다.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수입차? 그 기자들 본인 돈 주고는 절대 안 샀을 거다. 남의 돈으로 평가하는 상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데이터로 증명 중이다. 4. 르노 세닉 한국 출시 및 가격 팩트 체크. 1. 한정판 같은 일반판. 999대의 함정. 르노 코리아는 프랑스에서 생산된 세닉 2026 연형 물량을 딱 999대만 들여왔습니다. 국내 생산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탄소 규제 수치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2. 보조금 실패가 부른 1,600만 원 할인. 정부 보조금 인증이 늦어지면서 판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르노코리아는 국가 보조금을 포기하고 대신 본인들 마진을 털어 대당 최대 1,600만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자체 할인을 때렸습니다. 3. 추가 도입 계획은 안개 속. 지난달 2026년이 월을 기점으로 초기 물량 999대는 모두 주인을 찾았습니다. 현재는 손해가 너무 커서 다음 물량을 언제 들여올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가 된 것이 맞습니다. 르노 세닉 원화 가격 분석.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입니다. 르노가 처음에 붙였던 공식 가격표부터 보시죠. 기본형인 테크노 트림이 5,159만 원, 중간 등급인 테크노 플러스가 5,491만 원, 그리고 가장 비싼 아이코닉 트림이 5,955만 원이었습니다. 6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당당한 수입차 가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1,600만 원이라는 전설적인 할인이 들어갑니다. 덕분에 5천만 원대 차가 한순간에 3,50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간 등급은 3,800만 원대, 풀옵션 아이코닉조차 4,300만 원대의 주인을 찾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오니고보다 저렴한 3천만 원대 후반이라는 기적의 구매 가격이 나온 건데 이건 르노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정말 뼈아픈 수업료를 낸 셈입니다. 이 수치 데이터가 증명하듯 보조금 인증 실패를 메꾸기 위해 한 대 팔 때마다 피눈물 흘리며 마진을 통째로 내놓은 꼴이니까요. 5. 르노 세닉이 테크 마라맛 결론입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올해의 차라는 화려한 상장. 그거 훈장은 될지언정 여러분의 할부금을 대신 내주지는 않습니다. 유럽에선 1위라고 박수치는데 한국에선 1,600만 원을 깎아줘야 겨우 팔리는 이 기괴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잘 만든 수입차라도 한국 아빠들의 눈높이와 지갑 사정을 무시하면 결국 비싼 사은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르노코리아는
이번 999대 완판을 통해 정말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한 대 팔 때마다 피눈물 흘리며 깎아준 그 1,600만 원은 사실 소비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만한 가격 정책에 대한 반성문이었을 겁니다. 다음에 세닉을 다시 들여온다면 제발 유럽에서 받은 상장 자랑은 그만두고 한국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진짜 데이터를 들고 오길 기대해 봅니다. 상장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 확실히 배우셨길 바랍니다.